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께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바꿔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편집도 이쁘게, 촬영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SSD를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른전자의 바로 골드플래시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단종으로 가는 방향이던가 재고가 부족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SSD를 제가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엑슬비전 나빌레라 MV1 SE 제품입니다. 용량은 64GB, 128GB, 256GB, 512GB고요. 해당 용량은 512GB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256GB 이하 버전에서는 이 제품과는 다른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SATA 3 채택을 하고 있고요. 낸드는 3D TLC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는 실리콘 모션의 SM2258 X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해당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로는 맥스 리드가 500MB/s, 맥스 라이트가 420MB/s입니다. 작동 오퍼레이션 템퍼레이처는 0도에서 70도고요. 스토리지는 -40도에서 85도씨입니다. 일반적인 DC 5V를 사용을 하고요. 기능으로는 트림, 스마트, NCQ, ECC, 웨어 레벨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일반적인 2.5인치 사이즈와 거의 동일하고요. 두께로는 7mm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 7mm로 나오고 있죠. 웨이트는 50g이고요. 워런티는 3년 워런티로 엑슬비전에서 직접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슬비전이라는 회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지포스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갤럭시, 조텍, EM텍 등등 회사들은 익숙히 아실 텐데요, 엑슬비전 코리아는 그래픽카드를 주로 유통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라데온 계열인 HIS 제품과 XFX 제품을 많이 유통을 해왔었고요. 기존에 에이폭스사에서 만든 SSD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OEM 생산을 통해서 엑슬비전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언박싱을 해봐야 되겠죠? 이 제품은 벌크로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포장이 없어요. SSD 거창한 포장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이 쪼가리라도 불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판매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쁘장하게 뾱뾱이로 감싸져서 옵니다. 꺼내보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나빌레라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정전기 방지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 상태는 커즈언 해가지고 실을 벗기면은 뭐 반품이 안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겠죠. 당연히 열어서 꺼내보면요, 나빌레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라고 써져 있고요. 우측에 보이드 실, 뒤쪽에 KC 마크, 기타 뭐 시리얼 넘버, 우측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 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과감하게 실을 벗겨주고요. 써멀 패드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방열을 위한 특별한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하우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징의 느낌은 블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봐서는 삼성의 느낌을 노린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이크론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묵직한 느낌인데 묵직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컨트롤러는 SM2258XT 불어앉혔네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낸드는 SDYNBIE MMC 찾아보고 왔는데 도저히 여기에 써있는 낸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PUG처럼 SSD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SDG도 한번 물려봤는데요, 거기에도 해당 낸드 정보가 아예 뜨질 않더군요. 중국산 낸드가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건 간에 원칩이네요. 워런티 실까지 없애면서 열었는데 상당히 험하네? 너무 별게 없어요.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엔빌스 스토리지 유틸리티, 아토 디스크 벤치마크, HD 튠 프로,
마지막으로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서 용량이 계속적으로 찼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7.00 버전입니다. 리드에서 560, 547, 273, 42, 라이트에서 491, 476, 315, 1025 일반적인 D램이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4K 쪽에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SLC 캐싱 등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보여주는 성능은 그렇게 나쁜 수치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엠빌스 스토리지 유틸리티인데요. 총점 3980점, 예상치 못하게 좀 괜찮은 점수가 나온 편이에요. 저는 상당히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용량이 차지 않은 상태, 지금 더티 상태가 아니라 클리어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어한 상태에서는 제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어서 아토 디스크 벤치마크에서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제품이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HD 튠즈 프로에서도 완벽하게 라이트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리드 기준으로는 맥시멈 447, 에버리지 446으로 거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팅 테스트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폭은 리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 기준으로 386.1MB/s고요. 미니멈 기준으로 357.9MB/s입니다. 에버리지 기준은 367로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레온 더티 테스트인데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진폭은 상당히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유지가 잘 된다라고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용량 밑에 바가 보이시겠지만 용량이 약 35% 정도 찼을 때, 즉 남은 용량이 65%일 때부터 상당히 속도 저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가 심한 트림 렉이 중간중간마다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 단위로 제가 체킹을 했는데 1% 단위 중에서도 어떤 거는 14, 어떤 거는 16, 어떤 거는 509가 나올 정도로 트림 렉이 중간중간에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느린 시간을 보여줍니다. 512GB를 테스트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시간 58분 18초로 어마어마하게 느린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당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실리콘 모션의 SM2258XT이기 때문에 D램리스 제품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 성능을 보여줬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림 렉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높은 진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속도가 유지가 될 때는 500MB에 가깝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370MB 수준으로 평균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게 평균 속도를 볼 건 아니잖아요. 평균 속도 50% 미만 구간이 21.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론을 테스트 했을 때 약 10% 정도가 평균 속도 50% 미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 BX에 비해서도 2배 이상 평균 속도 50% 미만 구간이 더 벌어지는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아쉬운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정확하게 장단점이 구별이 안 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완전 듣보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증된 AS 역량을 가진 회사이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하신 분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완전히 듣보 수준으로 겨냥한 아주 공격적인 가격 책정, 칭찬할 만하다. 세 번째, 3년 워런티, 뭐 째일 것 같진 않아요. 네 번째, BX나 그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 결국엔 AS가 좋고 가격이 싸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AS 3년을 해주면서 가격이 겁나 싸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살펴봐야 되겠죠? D램리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주 더티한 더티 테스트 결과. 그 두 번째, 트림 렉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된다. 퐁당퐁당은 트림 렉이 발생을 한다. 자, 세 번째, 싸게 검증된 컨트롤러와 아예 검증 자체를 못 해본 낸드의 품질. 뭐 어떤 랜드를 썼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수명이 갈지, TBW가 얼마일지 뭐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다면 아주 주관적인 티라노의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똥꼬가 찢어지면 쓰자. 그런데 치킨 한 마리 더 사 먹겠다고 이거 사지는 말자. D램 캐시 있는 걸로 2만 원 더 주고 편하게 가자라는 게 티라노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엑셀비션에서 출시한 나빌레라 MV1 SE라는 제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결과치를 바라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SSD를 발견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전체 속도는 높게 잡히기는 하지만 역시나 D램 리스의 한계점을 여실하게 보여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급의 SSD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사무용 PC라든지 저가형 PC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PC들에서는 512기가도 사실 잘 사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256기가 이하급에서 채용되는 예스터의 YS9083XT라는 컨트롤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직접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예스터라는 회사가 어디에다가 컨트롤러를 납품을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오는 SSD 중에서 네탁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써본 적도 있었고요. 성능이 아주 구리다 못해 이 제품에 요즘에 자주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예스터의 YS 컨트롤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512기가가 아닌 256기가 이하급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오진 않을까.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 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기의 제품들을 몇 개 더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다시 한번 이런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